해당 사연은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마르티나 씨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81년 성민 씨를 만난 장소는 제가 일하던 식당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한국에서 파견 온 인부로 동료들이랑 저희 가게에 종종 오곤 했습니다. 껄렁껄렁한 분위기에 흙먼지도 털지 않고 오는 다른 인부들과 달리 그는 항상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오는지 환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점잖고 조용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말하기보다 주로 들어주는 쪽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지만 저도 부침성이 좋은 편은 아니라 가게에 들어올 때 하는 인사 빼고는 말을 잘 걸지도 않았고 그 또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놀라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성민 씨는 비록 조용하지만 다정하고 책임감 있으며 헌신적인 남자였습니다. 몇 번 더 만나게 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심지어 제 머릿속에는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유럽은 사회의 가치관이 확연하게 달라지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성문화에 대해서도 훨씬 관대해졌기에 보수적인 시골 여자였던 저도 대도시에 지내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보수적인 나라였던 한국에서 온 성민 씨는 펄쩍 뛰며 결혼도 하지 않은 남녀가 어떻게 동거를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결혼하면 되지 않냐면서 그를 살살 설득시켰습니다. 또한 저랑 살면 생활비도 훨씬 절약될 거라며 장점들을 꼽아 구슬리기도 했죠. 가족들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인부일을 하던 성민 씨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있었기에 솔깃한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2달간의 설득 끝에 저는 그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신혼부부 같은 날들을 보냈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거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저를 보고 왜 못 사는 동양인 남자랑 사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양인 남자와 이탈리아 여자의 조합은 그 시대에 정말 흔치 않았으니까요. 성민 씨는 자기가 건설인부 일을 그만두고 좀 더 번듯한 일자리를 찾으면 좀 더 나아질까 싶어 다른 일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동양인이었던 그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민 씨는 한국이 그립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고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함께 가서 살자고 했습니다. 성민 씨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 모아둔 돈도 있고 모아둔 미천이 있으니 괜찮은 일자리만 찾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예전만큼 못 사는 나라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한국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과 별개로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에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술까지 마신 저는 그에게 못할 말들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요. 나는 죽어도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는 못 살겠어. 동양인 남자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을 받아서 안 그래도 힘들고 다 이제 그만 헤어지라고 하는데 난 참고만 있었다고요. 내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할 수 있나요? 이땐 제가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성민 씨는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아무 말 없이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곤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2주 뒤 저는 성민 씨의 동료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던 것 같아.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에서 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한국이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 나처럼 못난 동양 남자 만나지 말고 여기서 능력 있고 착한 더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래. 이건 누가 봐도 이별을 고하는 편지에 저는 당장 성민 씨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이탈리아를 떠난 후라고 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힘들어하는 저를 챙겨주던 친구 카밀라가 제가 좋아하는 라자냐를 만들어 왔는데 평소와 다르게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친구 카밀라는 설마 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갔고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마 이 작은 생명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로 했습니다. 친구 카밀라의 도움을 받아 딸 지아를 키우기 시작했죠.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했습니다.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때 한 까다로운 노인의 개인 간병인으로 들어갔었는데요. 아무도 그 까다로운 노인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이 자주 바뀌었던 터라 월급이 평소의 2배 이상이었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저는
이 노인을 꿋꿋이 감당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성질 더러운 노인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여인이라 묘한 동질감을 느낀 저는 노부인에게 더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했고 1년 정도 지나자 그녀 또한 점점 제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노부인은 제가 간병을 한 지 4년째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넋을 기리며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랐죠. 그렇게 장례식을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한 남자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그는 노부인의 변호사인데 노부인이 저에게 그녀의 유산 일부를 남겨주었다고 했습니다. 노부인이 제게 남겨준 유산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풍족히 키울 수 있는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니 허투루 쓸 수 없어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고 친구 카밀라와 함께 작은 레스토랑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뛰어난 손맛과 요리 실력 덕에 레스토랑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고 저는 분점을 내서 레스토랑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땐 저의 사업 수완만으로도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딸 지아는 어릴 때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커갈수록 아버지라는 존재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부러 떠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지아는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를 버리고 떠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불신감이 컸는지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한 후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딸 아이가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죠. 저의 60번째 생일. 저의 딸은 제게 환갑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딸의 결혼을 원한다고 하고 싶었지만 저를 위해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무척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예전과 달리 무척 발달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세련된 최첨단 도시일 줄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로 발전할 나라인 줄 알았다면 그때 그냥 용기 내서 그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었다면 지금 이 멋진 도시의 풍경을 그와 오붓하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 여행 2번째 날, 저는 딸과 호텔 근처에 있는 한식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불고기라는 요리를 먹었습니다. 예전에 성민 씨가 어머니가 해주신 불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 추억에 빠져있던 중 옆에서 익숙한 이탈리아어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탈리아어가 들린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이탈리아인으로 보이는 노인과 선글라스를 쓴 동양인 노인이 이탈리아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이탈리아어가 들리다 보니 엿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대화 내용이 들려오더군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걸 알면서 자꾸 술을 권하는가? 아니, 자네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도 술을 안 마시는가? 그만하게나 내가 좋아하는 선글라스에 국물이 다 튀고 있네. 이제 다 익었으니 어서 먹자고. 그래, 어서 먹자고. 그런데 점점 그들의 대화를 들을수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술을 안 마시는 것, 이탈리아에서 건설인 부위를 한 것, 선글라스를 좋아한다는 것까지 성민 씨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성민 씨가 항상 갖고 싶어 했던 것은 공교롭게도 멋진 선글라스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목소리가 상당히 익숙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당연히 젊은 시절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말투나 목소리 톤은 성민 씨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저는 계속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인 노인의 성민, 자네 아직도 그 여자를 모시고 있는 건 아니지? 라는 말이 제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컵을 떨어뜨렸고 순간 선글라스를 쓴 한국인 노인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몇 초간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서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이가 성민 씨임을 확신했습니다. 저와 성민 씨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하는 딸은 제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제게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제외했다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 흥분 등 수많은 감정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재회가 끝나고 저희는 합석하여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치 빠른 지아는 성민 씨의 정체를 알아챘는지 삐딱한 목소리로 우리 엄마를 버리고 간 사람이라며 질타했습니다. 딸의 말에 당황한 그에게 저는 지아가 제 딸이면서 성민 씨의 친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제게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자 성민 씨는 그때 이탈리아를 떠나는 게 아니었다며 울먹였습니다. 그땐 저를 놓아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떠나왔었는데 한국으로 와도 그는 저와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의 추억을 잊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모은 돈과 저축해놓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그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 생각이었지만 어머님의 결혼 강요로 인해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골라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았던 둘은 얼마 못 가 아이도 낳지 않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쭉 혼자 살아왔고 한국에서 저만을 그리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아에게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며 평생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왔고 성민 씨는 놀랍게도 아예 이탈리아에 와버렸습니다. 마침 성민 씨의 이탈리아인 친구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설회사 자문역을 맡아 일한다는 명목으로 비자를 받아 이탈리아에서 지내게 되었죠. 저는 이렇게 갑자기 와도 되냐고 했지만 성민 씨는 어차피 자기는 은퇴했고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나가서 여유롭게 일하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처음엔 대책 없는 남자라며 성민 씨를 비난했지만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가끔씩 타 지역으로 출장 가느라 저희를 보러 오지 못하면 지아도 아쉬워하곤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지아도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지아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어줄 그때만을 기다려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